ETF 언박싱입니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배현주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ETF는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50 액티브입니다. ETF 투자자 사이에서 타임폴리오는 주식형 액티브 ETF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주식과 채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채권 혼합형 ETF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상품인지 간단히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은 주식운용 전문 하우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퇴직연금 계좌를 겨냥해서 야심차게 기존 주식형 라인업 외에 처음으로 채권 혼합형 ETF를 상장하게 됐습니다. 이름은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50 액티브 ETF입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ETF들 이름들이 다 이렇게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미국 나스닥 100 지수와 국내 단기 통화채 지수를 섞은 채권 혼합 비수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숫자 50은 주식 비중이 50%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비교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 부분은 단순히 지수를 추정한다기보다는 나스닥 100 종목 같은 경우 이 적극적인 비중 조절 그리고 지수의 신규 주도 종목 발굴로 초과 성과를 추구하고 채권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채를 활용하기 때문에 금리 민감도도 축소하고 또 동시에 환 영향이 없는 국내 채권으로 구성을 해서 환 리스크 또한 낮추었기 때문에 주식으로는 알파를 추구하고 채권으로는 변동성 관리를 할 수 있는 올인원 상품입니다. 네, 근데 수익률 면에서 최대한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좀 주식형 ETF가 나은 거 아닌가? 물론 그만큼 위험도 감수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 채권 혼합형 ETF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볼 만한가? 이거는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변동성을 낮추는 용도입니다. 이 채권 혼합형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의 장기 성장성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도 이 변동성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먼저 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주식을 100% 보유하신다면 큰 폭의 자산 변동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채권 혼합형 ETF를 활용하신다면 채권, 특히 단기 채권이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폭을 조금 줄이실 수 있습니다. 시황에 따라서는 물론 주식형 ETF가 성과면에서 더 우수한 구간이 있긴 합니다. 다만 더 높은 위험을 그대로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투자 목적과 위험 선호도 그리고 계좌 특성에 따라서 채권 혼합형 ETF가 때론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이 반대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용도인데요. 앞서 저희가 소개드릴 때 퇴직연금 계좌를 겨냥한 상품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주식 비중이 높은 채권 혼합형 같은 경우 퇴직연금 계좌의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국민연금 고갈이다, 인구 고령화다 관련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절세도 하고 또 노후소득 보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보통 이제 20대에서 30대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셔서 60대 정도 되시면 연금 개시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트레이딩용 상품 또는 저위험, 저수익 상품보다는 장기 수익률이 우수한 투자처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주식과 채권 그리고 기타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을 비교해 보신다면 주식이 월등히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평균 8에서 한 10% 정도 되는데요. 주요 투자 자산이 미국 주식으로 약 60%에서 70%를 차지한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익률이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약 80에서 90% 정도를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높은 수익률을 내는 주식에 집중 투자하고 싶다 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 시에 몇 가지 제약 중 하나가 바로 주식이 아닌 안전자산의 자산평가액의 30%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즉 나스닥 100 같은 주식형 ETF로만으로는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담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규정상 안전자산의 주식 비중 50% 미만인 채권 혼합형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주식 비중을 최대치로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자면 나스닥 100 ETF를 70%, 나스닥 100 채권 혼합 ETF를 30% 정도 채우시면 기존 대비 약 15% 늘어난 85%를 나스닥 100 ETF로 들고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주식 비중이 30%나 40%인 채권 혼합형 ETF보다는 주식 비중이 50% 미만인 채권 혼합형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네, 연금 계좌에서 위험 자산 70% 이 제약이 있다는 건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채권 혼합형 ETF를 약간 다르게 활용하시면 역으로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미국 주식 시장이 좀 조정도 받고 있고 해서 망설이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그래도 매수를 해도 좀 괜찮다고 봐야 될까요? 요즘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딥시크다, 트럼프 관세다 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서 이 굉장히 피로도도 쌓이고 있고 마음이 좀 불안해지신 투자자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은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고 혁신적인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기업 외에도 헬스케어, 방산, 우주 등 굉장히 다양한 미래산업 핵심 기술들을 다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5년이라든지 10년을 비교해 봐도 나스닥 100 지수가 코스피 대비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걸 이제 30년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늘려서 보시면 그 차이가 더욱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두 포인트는 사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조정이 오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당황을 하면서 이제 급하게 대처하느라 수익률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이제 매수하기 좋은 저점인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 고점인지 이거는 사실 전문가마다 다 말이 다르고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IT 버블이라든지 9.11 테러, 금융위기, 코로나 등 굉장히 많은 위기를 넘어서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점은 대부분이 동의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저점, 고점 이런 걸 판단하기보다는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장기 투자의 힘을 믿고 주식을 보유할지 아니면 수익률을 좀 더 낮지만 변동성이 낮은 채권훈합형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지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거라면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더 이제 보셔야 할 테니까요. 네, 그렇다면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채권 혼합형 ETF하고 비교를 해볼 때 좀 이 상품의 차별화 포인트는 좀 어떤 거를 둘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 상품은 현재 상장 가능한 채권 혼합형 ETF 중에서 주식 비중이 50% 미만으로 가장 높은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채권 혼합 주식 비중 제한이 기존의 40%에서 50%로 완화된 게 2023년 말 비교적 최근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50% 비중 제한이 적용된 ETF는 꽤 한정적이고 그중 나스닥 100이 섞인 비교 지수를 사용하는 ETF로는 유일한 상품입니다. 거기에 저희는 이제 주식 운영에 킥을 조금 더했는데요. 액티브 ETF로서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 기업 발굴이라든지 매크로 상황들 반영, 기업 이벤트 등 굉장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타임폴리오 나스닥 100 액티브 ETF 경우에도 지금은 잘 알려져 있는 종목들이지만 팔란티어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종목들을 꽤 초기에 선제적으로 잘 편입을 해서 초과 성과에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또 지금 같은 변동장에는 비중을 낮추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 자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단기채를 주로 편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채권적 변동성은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채권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안전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권 가격도 금리 정책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최근 장기 국채들의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요. 미국 국채 30년 지수를 보시면 1년 동안 약 마이너스 9%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좀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이 하락률이 생각보다 엄청 커서 이 안전자산으로 채우려고 사신 분들은 사실 크게 당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단기채 같은 경우 이 금리 변동에 훨씬 덜 민감하고 또 변동폭도 작기 때문에 가격 하락 방어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하실 게 이제 환율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보통 미국 채권을 같이 묶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환 노출에 따른 리스크를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최근 환이 계속 올라서 이제 미국 채권을 보유하신 분들은 환 차익을 조금 보셨겠지만 반대로 내려올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환 해지 상품도 출시가 되고 있지만 환 해지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일부 수익률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미국 주식으로 달러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은 환 노출이 없는 국내 채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ETF는 좀 이런 분들한테 적합할 것 같다. 이거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연금 계좌에서 주식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 두 번째로 변동성은 줄이면서 미국 시장에도 여전히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 마지막으로 이제 액티브 운영을 통해서 초과 수익을 기대한다 하시는 분들께 좀 적합한 ETF입니다. 네, 배현주 과장님이 이제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직접 이제 운용도 이제 책임지고 할 겁니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